봉우리. 네. 자, 이번 주 봉박싱. 아, 이게 네. 좀 짜증나요. 짜증나요. 네, 이슈가 좀 짜증나는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이슈에 있어서 언론 보도에 진짜 너무한다.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그런 이슈입니다. 근데 이 이슈가 그나마 지금 언론들이 점점이 뭐 네. SBS도 그렇고 네. 사실 보도를 그나마 좀 하고 있는 편 그럼요. 아니에요? 그런 매체들도 있죠. 근데 그런 매체 이제 손에 꼽습니다, 사실은. 거의 뭐 열 손가락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 5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예. 나머지 매체들이 네. 이럴 수는 없다, 진짜. 이건 너무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들이 내놓은 국내인과 정부를 위해서 언론이 내놓은 그 삼국지에 보면은 나중에 풀어보십시오 하면서 전략을 쓴 이렇게 비단 주머니. 비단 주머니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 비단 주머니 한 5개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네. 오늘은 그런 이 비단 주머니가 뭘 위해서 작동했는가, 언론 보도가 왜 네. 그렇게까지 했는가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의혹 내용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아, 왜 언론이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 여당한테 비단 주머니, 전략 비단 주머니를 갖다 주지? 이거는 그동안 몇 번 보긴 했는데 이런 이슈에 대여섯 개를 갖다 준다고? 하루하루 막 뭐 하나 터져서 반박당하면 그 다음 날 막 공부해가지고 또 하나 올려주고 막 그치, 그치. 거의 이런 식이에요. 왜 나서서 실드를 쳐줄까? 네, 이렇게. 딱 거기까지였고 나머지는 이제 그게 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괴담론, 가짜 뉴스, 모든 걸 가짜 뉴스로 만들기 위함이다. 예, 예. 라는 건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왜 그러지? 왜 이러지? 에서 끝났어요.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나빴구만.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걸 가짜 뉴스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교수님 있구나. 오늘 네. 한번 도와주지 말아봐요. 저는 그 가짜 뉴스의 목적이 뭔지 봉우리 입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 오케이, 답은 오케이. 얻었어요. 저는 네. 답은 예. 답은 아, 이게 얻었고. 다 얻었으면 말해보라고. 네. 자, 갑시다. 대표죠.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이 이거 하나로 끝난다고 봅니다. 일단 보시면 6월 29일 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의혹이 시작됐고 의혹이 커지면서 7월 3일에 원희룡 장관의 어떻게 보면 사실 6월 29일에도 이미 비슷한 반응이 나오긴 했었어요. 예. 원점 재검토 바뀐 안을 말하는 강상명 대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 하라고 했다라는 비슷한 말이 나오긴 했는데 7월 3일 가면은 여기에는 원전 재검토야. 혹시 오타가 혹시 탈원전과 관련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원전도 재검토하면 좋긴 해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네. 예. 7월 3일에 그 원희룡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늘공과 어공이 필요하다. 예.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땅이 그 강상면에 있다 그러면 그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입견이 생기니까 오해가 생긴다. 네. 그래서 이 늘공들,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평소에 일을 하던 대로 하니까 처리가 된 것인데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래서 이 어공인 정무직 장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즉각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장관이 사실 인정한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걸 인정했다는 것은 강상면 대안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는 원희룡 장관이 왜 이게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 대안이 나왔는지 솔직히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7월 6일 단 3일 만에 그동안 어떤 일이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사실 이때부터 정부 여당이 본격적으로 괴담론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주장과 의혹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두 허위 선동이고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내 민주당이 계속 허위 사실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대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신박한 논리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선동하는 걸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다 안 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거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괴담이라고 겁나 공격했잖아요. 네. 그거 백지화 했나요? 그건 자기네가 백지화할 수가 없거든. 일본이 백지화해줘야 아니 돼. 우리가 찬성한 거 말이야. 그렇지. 우리의 입장을 백지화할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잖아. 네. 백지화 안 하잖아. 네. 근데 이거는 민주당 때문에 백지화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튼 난 미안해요. 죄송해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갖가지 얘기가 나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대여섯 개의 언론에 비단 주머니가 사실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이 이때 민주당 주장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어요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언론에서 또는 정부 여당에서
민주당 주장이 왜 거짓말인지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제기하는 의혹 또는 질문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 사실 뭘 주장한 적도 없어요. 의혹 제기를 했지. 그러니까 의혹 제기라는 말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에 가까워요. 그렇지. 질문한 네. 거지. 왜 13년 동안 공식적인 논의 심지어 기재부 예타에 올라온 적도 없는 이 대안이 네. 갑자기 작년 7월에 뭐 제안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13년 동안 논의가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올해 5월에 확정이 됐느냐?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경위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네.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면 돼요. 만약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자기네가 생각해도 할 때도 좀 이상하다. 네.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이 7월 3일에 말한 것처럼 원점 재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우리가 생각해도요 갑자기 나왔네요. 그래서 장관도 말했잖아. 원점 재검토 한다고. 그러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말한 허위 선동, 날파리 선동을 실제로 만들어 주려면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가짜를 만들려고. 스토리텔링이 이제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비단 주머니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그린 지도가 가장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L자? 멀쩡한 길을 L자로 L자로 꺾어서 만들어. 그려놨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위에 보니까 그거보다 더 꺾여 있어 네. 도로들이. 뭐야? 그러면은 비단 주머니를 좀 보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무것도 기사 사례를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좀 그러니까 네. 비단 주머니 한 2개 가져왔는데 근데 비단 주머니라는 비유가 좋은 비유인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네. 그때 이준석 썼던 대표. 거잖아요. 이준석이 했단 말이죠. 있었다고. 비단 주머니는 숫자가 제한적이어야 돼요. 아딱 3개뿐이다. 그렇지. 이게 10개 되고 계속 나오면 그게 무슨 그러네. 그치, 그게 그치. 비단 전시가 주머니야. 한참 급박한 전장의 상황에서 네. 10개나 되면은 꺼내보다 죽지. 그렇지, 맞아. 그렇기도 하고 아무 때나 꺼내면 안 되는 게 더 그렇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할 맞아. 때 꺼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위험한 순간까지 사실 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비단 주머니 삼국지에서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사람한테 넘기는 거야. 너 이게 정말로 중요한 순간인지 네가 판단해. 내가 준비는 해놨으니까. 아무 때나 꺼내면 이거 아무런 효과 없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을 사실은 판단에 넘기는 거야. 알고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러네. 그리고 숫자가 제한적이어야 돼. 예. 이 비유가 그 정도로 그러네. 맞을까? 야 그럼 비단 주머니 아니에요. 그렇지. 이건 사실은 이단 숫자 제한이 없어요. 맞아. 막히면 또 줘요. 네. 이건 막히면 사실은 또 줘. 난사에 가까워. 난사. 근데 저는 그게 네. 올바른 비유였길 바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네. 실제로 이렇게 계속 쓸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야기 그게 먹히려면 한두 번 먹히는 거지 계속 먹히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를 이걸 쓴다는 얘기는 자원을 탁탁 긁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관점에서도. 남아 있는 자원을.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해서 번지면 총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겠지. 네. 예. 그래서 비단 주머니라는 비유가 저는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네. 실제로 숫자 제한이. 예. 그러네. 그리고 이때 깐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고민해봐야 돼. 그렇지. 그리고 비단 주머니 또 그 포인트도 있네. 비단 주머니 남이 줘야 되거든. 네. 조선일보가 쓴 비단 주머니 누가 줬을까? 아씨 설마 국민의힘이 준 건 아니겠지? 국토부가 줬나? 근데 국토부 받아쓰기 더 많어. 국토부 받아쓰기로 만든 단독 보도가 많어. 이거 뭐야? 비단 주머니를 돌려 쓰네. 야 이러면은 비단 주머니 돌려쓰기니까 그건가요? 저 앉아가지고 그 수건 돌리기. 비단 주머니 돌리기네. 비단 돌리기. 비단 돌리기야? 비단 야밥이네. 이 생각도 못해. 이거 그럼 비단 주머니가 아니네요. 지들끼리 돌려 쓰는 게 무슨 비단 주머니야. 이 생각도 못해. 확실히 날카로우십니다. 예, 아무튼 비단 주머니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뭐 너무 저보다 시청자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왔기 하나 때문에. 보시면 이게 이게 이제 며칠 보도더라. 아무튼 이게 왜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정동균 전 군수도 원한 종점에 땅이 있더라.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구차하게 다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준 비단 주머니가 한번 막혔어요. 예, 이전에 준 게 원래 뭐였냐면 알고 보니까 양평군도 지금 이거- 대안과 비슷한 걸 제안했더만 왜 갑자기 그러니까 민주당 군수체제도 제안했고 심지어는 작년 7월에 이거 국토부 타당성 조사 들어갈 때도 양평군이 제안했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까발려졌죠. 알고 보니 그죠 거의 하루도 안 됐어요. 네, 하루도 안 됐어요. 네. 바로 막당했어요. 보니까 종점은 바꾼 적이 없어 양평군에. 심지어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작년 7월이면 지금 국민의힘 군수예요. 작년 7월에 예타 끝나고 그 국토부 타당성 조사 들어갈 때도 양평군이 요구한 거는 양서면 종점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그거 프레젠테이션 연습도 겁나 하고 예타 통과하고 나서 마을 잔치 벌어졌을 정도로 거기 양평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일목요연 명확
관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탁 막히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 기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저 위에 제가 써놨죠. 아, 우리가 이런 의혹을 이런 사실관계를 탁 밝혀줬는데 민주당 군수 때도 원래 지금 대안을 주장했었다고 딱 했는데 아 지금 보니까 뭐 종점은 안 바꿨다 그러네라고 위에 써있죠 지금. 종점은 원한대로 강한 IC만 만들자는 얘기였다고 주장하네. 그럼 이건 어때라고 너무 솔직한 기사야. 이걸 어떠니 알고 보니까 정동균 군수가 양서면에 딱이 있네. 진짜 기사 이렇게 써놨어요. 되게 웃긴 기사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 비단 주머니 왜 꺼내는지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밝힌 기사다. 거지. 네. 아무튼 그래서 재밌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비단 주머니는 뭐예요? 요건 이제 비교적 최근이에요. 네. 이게 하도 이제 많이 막히다 보니까 계속 막히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이것도 사실 별 얘기는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2018년에도 양평군이 자기네 계획 안에 이 바뀐 종점을 대안으로 하는 거를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 B안이 사실은 B안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었다. 네. 근데 여기도 기사에도 나왔지만 거의 유사한. 이거 되게 웃긴 기사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이것도- 유사한이라는 게 사실은 그 마지막 그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아니라 다른 데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도 웃긴 게요. 이 기사에서 자세히 문화일보 기사에서 단독 보도인데 자세히 얘기는 안 해주고요. 이제 문화일보가 이렇게 처음 보도를 하니까 그게 뭐야? 2018년 2030 기본계획이 뭐야? 해서 다른 언론사들이 막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양평군의 내부 검토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양평군 안에서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예타에 안 올라간 거예요. 당연하지.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조금 무의미한 얘기인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만들려다 보니까 민주당 너네도 만들었잖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사까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왜 조선일보가 먼저 기사로 낸 게 국토부 해명 문서에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 L자 네. 도로. 그 조선일보에서 먼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국토부가 발표를 하는 거야. 그래. 비단 돌리기만. 그게 하네. 이제 비단. 그게 이제 비단. 진짜 비단 돌리기네. 근데 이거 진짜 비단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양평군이 제안했다고 했다가 작년 7월에 그 바뀐 대안을 지금은 또 용역업체로 바뀌어 있어요. 네, 그것도 용역업체가 지금 또 논란이에요, 했다고. 사실은. 처음에는 양평군이 제안했다 그랬다가 그게 또 확인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또 용역업체로 바뀌어서 용역업체가 오늘 양평군 양서면 가서 설명회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머지 기사들은 진짜 이제 괴담론을 떠받쳐주기 위한 기사들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보시면은 원희룡 장관이 한 말을 조금 이제 더 해주는 거예요. 그쵸.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어. 야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니까 다른 사회 간접 자본 사업도 못하게 됐다. 협박이죠, 이건 협박. 네, 이건 협박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네, 이제 이게 사실 이 기사를 위해서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이런 매체들이 네. 아까 보여드렸던 수많은 비단 주머니들을 자기네 기사를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세력도 듭니다. 보시면은 네. 광우병 괴담 만든 세력이 오염수까지 괴담을 만들고 양평으로 왔다. 이 기사 사진에 누구 사진이 걸려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요? 안진걸 소장님의 사진. 제일 정확하게 하셨네. 아유. 오랜만에 맞췄네. 그러니까 핵심 인물 제대로 찍었네. 아, 제일 먼저 이 제기했던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 비단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부 여당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적장입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사. 아니, 근데 저기 저거를 네. 똑같이 저 세력을 네. 저 탄핵 시위에 나갔던 시민단체를 해보세요. 100% 일치할 겁니다. 똑같이 일치할 겁니다. 네. 그럼 탄핵이 잘못된 거야? 그렇지. 그렇게, 근데 조선일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되게 이상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참여연대 계열이라고 하고 진보연대 계열이라고 나누는 건지. 뭐야? 아니 참여연대랑 민변이랑 환경운동연합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게. 아니 그러니까 네. 일단 어려운 말로 개위 다시 말하면 컨셉이 비슷하면 컨셉이 비슷한 카테고리여야 되잖아요. 네. 참여연대는 단체 이름인데 진보연대 단체야? 저런 거를 갖다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네, 거기서 준다. 그러니까 정당 자료를 가지고 지금 쓴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적어도 자기네들이 정쟁에서 벗어나려면 특정 정당이 만든 자료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너무 기본이지. 네, 왜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다 거짓말 해놓고 자기는 국민의힘 자료 갖다 써. 아무튼간에 네. 이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지금 정동균 군수 땅에서 지금 트렌드는 이거예요. 네. 광우병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에 가잖아요. 네.
이거랑 똑같은 보도가 또 있어요. 광우병까지 간 기사의 활용 점정이죠. 이 네. 발언이야말로. 네. 끝판왕이죠. 7월 11일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 고속도로 음모론과 가짜뉴스만을 생산하는 좌편향 언론 매체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각오하라. 일부 좌편향 매체들이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팩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허위 날조를 통해서 사악한 음모론을 생산해내고 있다. 봐봐, 그러면서 근데- 법적 대응을 예. 근데 지금 이 양반 말에 팩트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주장만 있잖아. 자 주장만 있지. 팩트가 1도 없잖아. 그래서 본인이 하는 말에. 심지어는 이 윤재욱 원내대표도 약간 이 발언에 대해서 약간 선을 그었어요. 이게 당 지도부하고 상의한 건 아니다. 아. 예, 하지만 좌편향 매체가 가짜 뉴스만 만들고 있는 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빠져나가요. 박성주 의원이 지금 또 과기 상임위원회 네. 그렇죠? 예. 과기정통상임위원회의 간사잖아요, 여당 간사. 네. 그래서 그냥 일개 의원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한 걸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고발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고발하겠다 그런 거예요, 한 거예요. 이날은 하겠다 그런 거고 제가 오늘까지 고발한 사례는 아직 못 봤는데. 아직은 안 예. 나왔어요. 네. 이때는 이날은 확실한 거는 고발을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각오하라. 예. 각오라 그러면 막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알지만 사실 각오의 어원적인 의미는 일단 깨달아라. 아, 정신 좀 어. 똑바로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차려라.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차렸으면 잘못한지 알겠지. 너 벌이 올지 기다려. 이런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아. 약간 보복하겠다는 의미로 각오해라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사실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거네. 예.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래서 어원과 맥락은 계속해서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대중들이 쓰는 맥락들은 어원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뜻으로 썼겠지. 근데 그런 뜻으로 써도 말도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 예. 각오하는 건 무슨 어떤 처벌이 올지 네가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리고 있어라는데. 네. 예. 근데 뭘 기다리고 준비할 게 없잖아 이거는. 아니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좌편향 언론 매체. 야 SBS도 오늘 그 사실 보도했는데 그럼 SBS도 그렇죠. 좌편향이야? 다 들어가는 거지. 어디까지가 누구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다 좌편향이죠. 제가 이거를 오늘 그래서 하자고 얘기한 게 네.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 이게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물론 안고 있는데 네. 여당의 의원이 그것도 간사인 의원이 네. 고발을 입에 달고 산다? 이거는 네. 예전부터 했으면 언론자유 침해한다고 엄청 난리가 들고 나죠. 일어났을 네. 일이에요. 맞아. 이제는 이게 그냥 상수가 돼 버렸어. 이거 언론이 보도도 아니에요 이 네. 발언을. 음. 보도를 안 해 이 발언을. 네. 그러니까 좌편향 매체 안 속하면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 각오하고. 내가 우편향 매체라고 그래서 하는 보도를 안 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네. 이게 정파고 상관없이 의원이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해도 이거는 아닌데 대통령 사실 이런 발언 못 하죠. 못하죠. 예. 이런 발언을 했다? 이거 얘 한번 좀 이렇게 좀 그치. 각오시켜야겠는데. 각오시켜야지, 맞아. 이런 식의 태도로 사실은 접할 얘기예요. 이게 얘가 뭔데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날뛰어? 성중이야? 어중이 성중이 어중이 떠중이 성중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사실은 접해야 될 문제라고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잖아 언론들이. 네. 그것도 심지어 문제로 지적된 언론들도 이거를 이제는 얘기도 안 해. 맞아. 네. 거의 무기력이 거의 내면화됐는지 네. 얘기도 잘 안 해요. 이거 맞아요. 너 조심해.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너 그러다가 골루 간다 말 그대로. 너 언론 자유 침해야 이거. 네. 어. 당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선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당의 국회의원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하나부터 칼럼이라도 나와야지. 당연하죠. 예.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런 말을 쓰고 이거에 대해 상대자들은 그냥 에휴 씨. 또 뭐 하는구나. 예. 예. 그냥 무기력에 빠져. 이게 정상화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제가 언어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무식해지고 무지해지면 이게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뭐 이런 학력의 문제를 따지 그게 아니라 게을러지는 거거든요. 게을러진다는 얘기는 점점 뭉쳐요. 그러니까 단어를 똑똑해지는 건 점점 세밀하게 쓰는 거예요. 네네네. 구별해서 쓰고 세밀하게 쓰고 말하다 보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힘들어요. 힘들지 당연히. 그렇죠? 점점 힘들어져. 근데 네. 내가 대충 뭉쳐서 말할 때 네가 알아들어? 무섭지? 각오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대충 말할 테니까 네가 무서워해야 돼? 이 얘기거든. 그러네. 네. 다 같이 무식해지자는 얘기예요. 맞아요. 책임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발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사실 뭐가 고발당할 건인지 얘기도 안 한 거야. 그잖아요.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뭘로 고발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네. 그냥 각오하래.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각오할 내용을 얘기해주거나 뭐가 좌편향인지 얘기해주거나 뭐가 네. 음모론이고 뭐가 가짜뉴스고 뭐가 낭설인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말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는 제대로 당신들한테 뭔가를 하겠다. 그래야 말에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엎어놨어? 니들 무서워해. 그러네. 내가 정했어? 니들 무서워해. 이 얘기거든. 이건 엄청난 권력을 쥔 독재자나 할 수 거의 있는 말이야. 왕처럼 군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 푸틴이 음. 요즘에 언론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니들 각오할래? 이러면 무서워하겠죠. 무서워하지. 네. 네. 그건 네, 푸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나 할 법한 말이라는 거죠. 네. 네. 권력은 원래 설명 책임이라는 걸 가져 시민들 앞에서 설명 네. 책임을 가진다는 건 세세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명확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잘못 설명한 데 거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적 권력이에요. 근데 점점 비민주적 권력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 자체가 단순하게 엄포를 놓고 이런 무시무시하게 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충 내가 알아서 말하면 아무렇게나 말해도 네가 알아서 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이에나 언론이니까 네. 힘 빠졌을 때 이제 물어뜯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 언론하고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은 좀 고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 언론도 같이 무뎌졌어. 아.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론도 네. 무뎌졌고 그러니까 아까 이상한 거 옛날 같았으면 사실 저렇게 갖다 쓰지도 않고 뭐 찍고 뭐 양평 가고 네. 조선일보가 이 정도까지였나라는 싶을 정도로 그래도 말을 교묘하다 싶게 정도라도 썼는데 맞아. 네. 너무 후지졌잖아요. 예. 전 이거는 같이 후져지고 있는 상태인 것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단순히 봐주고 기다리고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사실 더 심각한 네. 거잖아요. 같이 후져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면 권력 감시를 하는 행동을 할 때 이들은 주로 이제 진보 정부에 대한 어떤 또는 민주정부에 대한 권력 감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비판의 언어가 무디잖아. 비판의 언어가 정교하지 않고 다 뭉쳐가지고 선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동원이지 뭐. 맞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판의 언어가 정교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거든요. 통치의 언어가 통치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언어가 정교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라고. 그게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에 엄청나게 안 맞는 거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화해서 단순화될 사안이 아닌데 통치 권력은 이걸 세밀하게 못 보고 통치 권력이 세밀하게 못 보니까 이걸 비판하는 언론 같은 비판 권력도 세밀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다들 제가 아까 이제 어린 발음을 쓴다고 해서 이게 제가 세대적 편견이 있나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성찰은 했지만 네. 저는 제가 틀리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세대를 아우르는 표현법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질이 높은 표현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중의 언어에 휘말려 들지 않아요. 대중의 언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속어인 이유가 있다고. 네네네. 속어는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말의 값이 자꾸 변해요.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서 쓰고 언어를 잘 써야 되고 정교하게 쓰고 발음이나 전달력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요. 그게 순간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근데 우리 권력이 네. 이런 식으로 진짜 속어하고 다를 바 없는 이야기보다 못한. 네. 언어를 다루는 언론이 언론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정확히 보여주는 거라고요. 대중들이 쓰는 언어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론이니까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대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답해줘야 될 필요는 있어. 카피를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언어를 만들어줘야 되고. 하지만 매사의 언어는 그러면 안 돼요. 선거의 언어 정도가 그럴 뿐이지 정책의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해야 됩니다. 이걸 썼다고 해서 대중들이 나 무시한다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왜?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언론은 대중들이 하는 여론을 좀 더 이왕이면 멋있는 말, 좋은 말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중들이 이게 나는 대충 얘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멋지네? 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언어가 정교해질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지금은 어느새부턴가 유행어 쫓아하고 맞아. 애들 말 쫓아하고 줄임말 쓰고. 맞아. 선동의 아우, 꼴보기 언어를 싫어. 스스로 먼저 써버려요.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소담수담에서 원래 그 여러분들이 다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뭐 양비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좀 해보고요. 원래는 왜곡을 한번 해볼까 그랬었어요. 왜곡. 예, 왜곡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하시죠. 예, 제가 그래서 이게 그 제목 달 때 일부러 좀 풀어서 썼어요. 뒤에 보르텍스 얘기할 때 이제 그 휘어짐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왜곡이라는 말 자체가 네. 외자가 이제 이 안일 불자에다가 발을 정자 밑에 쓴 거예요. 안일 불자 밑에다가 안일 불자 발을 밑에 정자. 발을 정자를 본 것 같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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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정이야. 예. 그 자체가. 예. 이건 뜻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부정. 예.
왜라는 말 자체 우리는 이제 발음은 좀 어렵지만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이 아니란 얘기네. 사실이 아니고 정확하지 않다. 음. 틀렸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약간 더 다른 뜻으로 가면 비뚤어졌다. 아 하긴 바를정,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는 얘기니까. 바르지 않으니까 비뚤어진 거지.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곡이라고 하는 건 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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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불구불하다 이런 뜻이라고. 네. 그래서 왜곡한다라는 건 원래 똑바른 것을 비틀고 구불구불해서 틀리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적극적인 뜻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게, 되게 야, 나쁜 말이야.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지. 요거는 포토샵을 해보신 분이라면 왜곡 기능을 써보신 분이라면 알지. 정확합니다. 영어로 디스토션이죠. 네. 정확하게 기울기를 조정하는 것과 그 기울기에 따라서 찌그러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왜곡 맞네. 키타모님이 그래서 곡해도 그럼 같이 해주시고 말도 알아요. 그래서 비틀게 해석하는 거지. 곡해는 원래 해라고 하는 건 풀어 헤쳐야 되는 건데 네. 비뚤어 버리는 거야. 아. 해석을 잘못해 주는 거죠. 아, 곡해. 아, 내 말을 곡해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 말은 해석을 잘못하셨어요. 난 그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닌데. 곡학 아세. 그것도 마찬가지 곡자죠. 예. 그래서 학문은 원래 똑바라야 되는데 똑바르지 않은 학문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아첨한다 이런 뜻이죠. 예. 학문은 원래 정확해야 되고 똑바라야 되고 비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비틀어 버리는 거지. 국민의 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그 좋은 속어예요. 네, 해학적이죠. 굉장히 해각적이에요. 아, 이제 누가 하셨습니까? 대단하시다. 아니, 이거 와. 저기 되게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밈이에요. 아, 국민의 그래요? 힘, 네. 고속도로 힘, 네. 아, 기찻길 힘. 아니,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만드신 줄 알았어요. 네, 요즘 그래.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차기적인 네.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아요, 물론 저도. 약간의 조롱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 조롱 받을 만해. 아, 그럼요. 우리들이 휘어버린 거야. 네. 국민의 힘만 휘인 게 아니라 우리들이 휘었어 맞아. 지금. 네. 지들이 휘어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따라서 휘고 있잖아, 응. 지금. 이렇게 내가 한 번 비뚤어지면 기준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들 비뚤어지게 돼 있어요. 네. 원래 우리 몸이 이렇게 몸이 한쪽 균형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맞아요. 이유가 네. 수평계가 이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걸 보정하느라고 외려 다 같이 다 무너진다. 무너지는. 아, 그러면 또 국력은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겠고. 아우 엄청나게 되죠. 제가 새끼발가락 부러지고 난 다음에 걸어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 몇 주 동안은. 근데 지금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흰채로 왜곡된 채로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수준도 다시 끌어올려야 네.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백래시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예전에는 요 정도면 다 알아들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되죠. 네. 그래 대중 정치가 지나치게 단순해지죠. 네. 네. 어떻게 해요? 네? 또 꼰대 소리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이 경향은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싫고 너무 혐오스러워도 이 경향으로 가고 있는 어떤 추세가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너무 지치면 안 돼. 그리고 권력자의 태도가 변할 거라는 기대가 사실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없죠. 네. 네. 이번에 거기 나토 왔을 때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왜 자꾸 가운데 서시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말이 안 옷차림 통한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네. 된다. 이런 얘기 수천 번, 수백 번 아무리 그분이 귀를 닫고 있어도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짜 뉴스, 괴담, 왜곡, 이런 날조, 뭐 네. 선동, 동원 아까 같은 경우 네. 음모론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쓰는데 이 말들도 정확한 말들이 아닐 뿐더러 이를테면 가짜 뉴스는 어차피 정확한 말이 아니고요. 네. 괴담도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말이에요. 괴담은 속어에 가깝거든. 네. 이건 정확한 언어가 아니야. 그나마 날조라든가 왜곡은 많이 쓰였던 비교적 정확한 언어인데 그러면 거기에 책임지는 뭐가 삐뚤어진 맞아요. 건지. 근거가 있어요. 원래 길이 삐뚤어져 버렸는데 네. 원래 때 정상이 뭐였는지 네, 네, 그렇잖아. 네, 네. L자 이렇게 함부로 만들지 말고 그게 왜곡이잖아. 그러네. 정확하게 왜곡이네. 왜곡이지. 네. 왜곡은 되게 적극적인 행위라 그랬잖아요. 사실을 왜곡한 거네.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그래프도 바꿔버리고 그림도 바꿔버리고 이런 식의 일들을 그냥 보란 듯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곡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그 말의 값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이 지금 정부의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도 좀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무식한 데들 넘어서 퇴행한 아이들의 언어처럼 되고 있고 그것도 악한 아이들의 언어가 되고 있고. 몸뚱아리는 어른인데 네. 속에는 못된 애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무식한 못된 애. 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해진 거지. 지금. 아, 맞아. 엄청나게. 무식한 못된 애인데 힘은 어른의 힘이란 말이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잡아 넣어. 예. 아이고, 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HTV를 자꾸 하겠다고 이렇게 굳이 나선 이유가 뭐냐면 네. 내가 국회의원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네. 그냥 사람들이 말이
정확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세련돼야 되고 세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야겠다. 아.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제가 쓰는 글이 너무 길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고. 비교적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쓴 것 중에 굉장히 짧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긴다고 좋은 건 아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길이 안에서 분명히 명확해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읽다 보면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 호감을 가지고 호감이 되다 보면 내가 바뀌어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건 저도 이제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두 개인데 하나가 스노프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 네, 속물적인 거 물론 이게 속물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좀 건방지고 되게 거칠해하는 거. 예, 예, 예. 예. 요거하고 연계하는 게 현학이에요. 현학. 현악. 예. 현학이라는 게 뭐냐면 배운 거, 똑똑한 거, 아는 거 자랑하는 거. 굳이 지나치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 안 요거. 그래도 되는데. 요거 참기 쉽지 않지. 예. 네. 근데 이게 재밌고 이게 사실 우월감 주거든. 예. 그리고 저 옆에서 재수는 없어도 도전은 잘 못해요. 이러면 맞아요, 또. 맞아요, 예. 맞아요. 그냥 스노비라고 부르기도 어려워 현학은 또. 네. 예. 이게 왜냐면 그게 모르는 건 아니는 거니까. 근데 이 현학과 스노브 이 되게 속물적으로 비칠 수 있는 되게 좀 쓸데없이 이제 그렇게 젠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이 두 가지 태도는 우리가 언어를 정교하게 쓸 땐 좀 피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예. 예. 이게 왜냐하면 나는 사실은 제대로 썼고 언어를 썼는데도 필요한 언어를 썼는데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있고 되게 폭력적인 사람이니까 너 재수 없어 젠체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디서 아는 척이야? 예. 뭐 이래 버리고. 그때 내가 주눅들면 안 돼. 그거는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나는 나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편파라고 얘기한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 잘못된 용어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혹시 편파인가?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이게 이른바 리버럴 스노브인가? 네. 혼자 젠체하나? 혼자 마음이 잘난 약해지는 척하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맞아, 그죠? 맞아. 근데 이거는 비슷한 게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봐줘야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야, 너는 그 정도는 좀 너무 심하게 좀 현학적인 것 같아. 너는 그 정도면은 야 좀 너무 젠체하는 거 아니냐? 그거 말고 이렇게 말을 쓰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들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안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로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좋은 공동체가. 비판도 해주고 비난도 해주고 네. 비난은 안 하겠지. 그럼 좋은 공동체네. 그러면 그거는 좀 현학적이다. 다른 말을 써보자. 똑같은 말에도 쉬우면서 정확한 언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야지. 그런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비단 주머니라는 표현은 봉우리가 독자적으로 쓴 표현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죠? 그 스스로가 보기에 이걸 비단 주머니.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뭘까? 비단 봉우리. 비단 봉우리 뭐야? 비단봉우리가 뭐야? 비단 봉우리 뭐야? 비단봉다리래요. 저는 이 부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단 봉우 그러니까 야 교수님은 말리는구나. 말렸다. 말렸다. 너무 입에 짝짝 붙어. 비단 봉우리. 여기 잘 붙지 이거.